2008년 제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을 깨닫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걸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힘들게 부딪혀가며 알아내야 됐습니다. 그 대가로 수년의 시간과 많은 돈을 시장에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했을 10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일단 무작정 투자를 했어요. 급등주에도 타보고 국내 바이오주에도 타보고 리딩방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엔 돈을 계속 잃었어요. 그때는 왜 이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2년차가 되면서 이 게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차, 4년차를 지나니까 드디어 일관성 있는 저만의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공유할 모든 내용은 이 과정 중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딱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 지인 중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단기간에 10배의 수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 후엔 다 잃었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시드를 불리는 법은 아는데 지키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시장은 완전히 잘못된 이유로도 우리에게 아주 빠르게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전히 운으로 연승을 거두고는 자기가 뭔가 깨달았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연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해 없이 얻은 빠른 수익은 확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확신에 빠진 트레이더들은 베팅 사이즈를 키우고 자신의 원칙을 계속 무시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깡통을 차버립니다. 빠르게 온 만큼 빠르게 사라져요. 자, 시장은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실한지 시장은 결코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트레이딩은 몇 번의 운 좋은 거래가 아니라 수백 번의 거래를 걸쳐 펼쳐지는 확률 게임이에요. 빨리 돈을 벌 생각으로 들어오면 서두르게 되고 기본기를 건너뛰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그게 모든 걸 잃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부분일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훌륭한 의사가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수술을 맡깁니다. 우리의 목숨을 맡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느 한 번의 결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그동안의 훈련과 과정을 능력으로 평가하니까요.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자기 룰을 다 지킨 거래는 좋은 거래예요. 비록 손실을 받더라도요. 룰을 다 무시하고 한 거래 중에 수익이 난 거래는 돈을 벌었더라도 나쁜 거래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기만의 규칙을 따랐느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많이 바뀔 거예요. 손실을 보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수익을 보더라도 자기 과신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만의 시스템대로 제대로 실행했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배우진 않죠? 빈 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실수를 하면서 배워요. 그리고 나서 진짜 도로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할 땐 다들 첫날부터 큰 돈으로 하려고 할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있다는 부담이 여러분들의 뇌를 장악해버려요. 논리가 아니라 두려움과 희망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액 시드는 작은 수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초기 실수들을 싸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투자 1년차에서 나오는 실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모든 트레이더가 이 실수를 경험합니다. 근데 유일한 변수는 그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제발 작게 시작하세요. 작은 계좌에서 실수를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동안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1년차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차의 목표는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이 배우면서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먼저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100가지를 배운다고 해서 수익이 100배로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100개를 배우는 것보단 그 중에 한두 개를 정말 깊이 파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호기심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산이에요. 하지만 트레이딩에서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지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관되게 적용하는 거,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90%를 새로운 기법을 찾는 데 쓰고 있다면 실제 연습에는 10%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이 뒤집혀야 됩니다. 10%는 제대로 된 것을 배우는데, 그리고 90%는 그 배운 것을 활용하는 연습에 써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를 배우고 그걸 파고들고 안 맞으면 버리고, 새로운 거 하나를 다시 배우고 그걸 다시 파고들고 안 맞으면 다시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무기를 찾는 겁니다. 무기는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물론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실 텐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셔서 무기를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찾으시면 돼요. 물론 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에 회원가입하고 팔로잉은 하셔야 되겠지만 돈이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자료값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트레이더들이 몇 년째 쫓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완벽한 전략, 그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긴 기간 동안의 실제 과거 데이터로 직접 테스트해보는 방법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백테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큰 샘플이 필요해요.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의 거래와 다양한 시장 상황, 즉 강세장, 약세장, 횡보장에 걸쳐서요. 그리고 나서 기대값을 찾는 거예요. 이 전략이 나에게 과연 유리한가? 평균 승률 대비 평균 손익 비율을 계산했을 때 장기적으로 결과가 플러스인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그 전략은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걸 확인해주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그 작업을 마쳤다면, 데이터상으로 이 방법이 나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걸 멈춰도 됩니다. 전략을 계속해서 갈아타는 건 트레이더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3주 동안 전략을 돌려보다가 힘든 구간이 오면 이거 안 되는 건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걸 시도하고 또 힘든 구간이 오고 또 다른 걸 시도하고 그 어떤 전략도 일직선으로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조차도 하락 구간이 있어요. 이거를 일찍 배우는 트레이더가 결국 수익을 낼 만큼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전략대로 그대로 따를 수 있느냐예요. 전략에 따르면 진입하기 전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조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진입을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자기 시스템대로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대로 하고 있다는 환상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인정하기 부끄러울 만큼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전략이 충분히 비슷해 보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물론 가끔은 잘 먹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였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드도 잃고 손절함으로써 배우는 것도 없으니까요. 전략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만약 본인의 전략이 5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4가지만 보인다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에 2번 손실 났을 때 멈추라는 전략이라면 멈춰야 돼요. 그 이후로는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거래소를 꺼야 돼요. 많이들 착각하는데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규칙을 잘 지키는 트레이더가 되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규칙을 가장 잘 지키는 트레이더가 나중에 봤을 땐 거의 항상 수익이 가장 좋은 트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성장은 못하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보일 겁니다. 제가 인정하기 불편할 만큼 오래 빠져 있었던 악순환을 설명드릴게요. 손실을 무조건 만회해야 된다. 더 많은 거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손실이 심각한데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과잉 매매라고 합니다. 잔인한 건 이게 생산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고 활동적이고 이 시장에 들어와 있죠.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래의 빈도는 거래의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투자의 질은 양과 함께 떨어집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각 거래의 수준은 더 나빠져요. 거기에 감정까지 섞이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대부분 하루에 좋은 거래는 한두 건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 시장은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열려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시드와 멘탈입니다. 저도 어떤 날은 차트를 열고 30분 정도 훑어보고 그냥 끕니다. 왜? 좋은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종종 제 그날의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과잉 매매를 지양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건 다릅니다. 이거는 시장을 읽는 것에 관한 거예요. 시장에 매매를 할 만한 구간이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회 비용을 날린다고 하죠. 시장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팩트는 현금도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능동적이고 지적인 결정이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시드를 지키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매매를 하고 매매 일지를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딩을 발전시킬 의지가 없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트레이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유일한 성장 방법은 이거예요. 실행, 복귀, 수정, 반복. 그리고 복귀는 솔직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매 거래 이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딱 3가지만요. 왜 진입을 했는가? 뭐 오를 것 같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논리, 충족된 정확한 조건들. 이걸 정확하게 적을 수 없다면 애초에 진입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느꼈는가?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불안했었나? 아니면 손실 후 복수 거래였나? 아니면 포모에 의한 거래였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입하는 시점의 감정 상태는 꽤나 중요합니다. 오히려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걸 배웠는가? 이게 다예요.
매 거래 이후에 딱 이 세 가지 항목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자신의 패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셋업이 나에게 실제로 성과를 내주었는지, 또는 어떤 감정 상태가 최악의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또는 어떤 규칙을 계속 어기고 있고 대체 왜 그러는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진입을 했는지 적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매매일지는 적으셔야 돼요. 물론 매매일지 템플릿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둘 겁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심리학과 자금관리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이 시장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거기에 베팅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트레이딩엔 확실성이 없습니다. 오직 확률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확률이라는 건 가끔 여러분들의 최고의 전략도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가끔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합리적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최근 10번의 거래가 다 이겼다는 사실은 다음 거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철학이 아니라 수학이에요. 동전은 자기가 방금 7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왔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해지는 지점이에요. 흐름을 타고 있을 땐 자신감이 확신으로 변하거든요. 본인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팅 사이즈를 키우죠. 본인의 규칙에 대해서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연승이 그렇듯 연승은 끝납니다. 그런데 사이즈를 키워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손실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에서의 리스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얼마나 자신 있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최근 성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정하게, 그리고 매 거래마다 같은 비율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원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멘탈이 안정적일 때 차분하고 최근 손실에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결정은 더 나은 거래로 이어지고, 더 나은 거래는 계좌를 키우고, 커지는 계좌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멘탈을 더 키워줄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바로 진짜 트레이딩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뭔가를 일군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위 원칙을 모두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인드셋의 기초는 가지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탄탄해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공부자료와 매매일지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지도 않을 뿐더러 자료로 공부를 할 시도조차 안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차이는 극심해져요. 실력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시도, 이 자체가 이미 상위 10%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자료들의 링크를 올려둘 거예요. 제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1%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자료를 보는 대가로 딱 3초만 써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러면 평생 무료로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